인생은 벚꽃처럼 아름답고 덧없는 거야. 그래서 더 소중한 거지. 이정희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기차는 흔들리며 봄 풍경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목적지는 전국에서 벚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지네. 딸 승아와 사위 민혁과 함께하는 여행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이 도시락 맛있겠다.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고생했네요. 승아가 정성스레 싼 도시락을 열며 말했습니다. 민혁도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정성에 감사하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는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늘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가끔씩 느껴지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남편 강현수가 사라진 후 생긴 자신의 경계심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벚꽃 야경도 구경하러 가볼까? 이번 페스티벌에선 야간 조명도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민혁이 여행 안내 책자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과 함께 왔던 이곳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현수와 함께 걸었던 벚꽃길이 아직도 선명했죠. 그날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고로 실종된 남편은 결국 사망 처리되었고 정희는 미망인으로 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진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고 정희도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문득 시선이 창밖의 영무원에게 닿았습니다. 젊은 여성 영무원이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짐은 제가 들게요. 조심해서 내리세요. 민혁이 정희의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고 승아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정희는 고마움을 표하며 천천히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역사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정희의 손을 스쳤습니다. 실례합니다. 영무원이었습니다. 아까 창밖에서 정희를 바라보던 그 여성이었죠. 그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는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무언가 손에 쥐어진 느낌에 주먹을 펴보았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뭐예요? 승아가 물었지만 정희는 쪽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은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쓰레기였어. 누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아. 정희의 말에 승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혁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정희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은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마치 분홍빛 눈처럼 내려앉았죠. 아름다운 풍경에도 정희의 마음은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방을 배정받은 후 정희는 화장실에 들어가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험해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가 이런 쪽지를 전한 걸까요? 영무원은 분명 의도적으로 이 쪽지를 전달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쪽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죠.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좀 오래 계시길래요. 문 밖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빠르게 얼굴을 정돈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여행이 조금 피곤한가 봐.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이 순간 정희의 주머니를 향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착각일까요? 정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인근 해산물 식당에서 진해의 명물인 멍게와 회를 먹고 있었습니다. 승아는 즐겁게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정희의 머릿속은 온통 그 쪽지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군항제 구경도 하고 안민도 벚꽃길도 걸어볼까 합니다. 어떠세요? 민혁의 질문에 정희는 흐트러진 생각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예전에 너희 아버지와 함께 왔을 때도 안민도가 참 예뻤어. 말을 꺼내자마자 정희는 스스로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민혁이 불편해하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보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댁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요. 요즘같이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기엔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갑자기 영무원의 쪽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위험해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요. 민혁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승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여행 온 지금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 있을까요? 엄마, 더 드세요. 이 조개찜이 정말 맛있네요. 승아의 말에 민혁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딸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불안함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쪽지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벚꽃 여행의 아름다운 풍경 뒤로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에 잠에서 깬 정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숙소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곧 자신이 진해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영무원의 쪽지도 생각났죠.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5시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직 어둑한 하늘 아래 벚꽃은 희미한 실루엣으로만 보였습니다. 위험해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아와 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여행 끝나고 바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미루면 어머님이 의심할 수도 있어. 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는 아직도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아직 충분히 혼자서도 잘 지내시잖아. 승아의 말에 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 집과 땅이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됐다는 걸.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야. 요양원에 모시면 우리가 대신 재산 관리도 할 수 있고.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요. 더구나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오빠,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엄마 재산만 노리는 것 같잖아. 아니야, 난 단지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내 어머니도 나이가 드셨고, 그리고 요즘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잖아. 정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희는 늘 꼼꼼하고 기억력이 좋기로 주변에서 칭찬을 받았죠. 민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 자. 내일 어머님 앞에서 표정 관리 잘해야 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사위라고, 딸의 남편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아침이 되자
정희는 평소와 같은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웃으며 조식을 준비하고 오늘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군항제 구경하러 가실까요? 군함도 볼 수 있고 벚꽃도 정말 예쁜 곳이랍니다. 민혁이 웃으며 말했고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아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을 뿐이야. 정희는 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승아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남편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는 걸까요? 정희의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군항제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속에서 혼자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기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을게. 너희 둘이 구경하고 와. 정희는 승아와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이 멀어지자마자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구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정희야. 어디야? 진해 여행 잘 가고 있어? 친구의 밝은 목소리에 정희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왜? 무슨 일 있어?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무원의 쪽지와 오늘 아침에 들은 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민혁이가? 그 얌전하고 예의 바른 민혁이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세상에, 자기 장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목소리 낮춰. 너무 놀라지 마.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이건 큰일이네. 요즘 뉴스에서도 그렇게 노인분들 속여서 재산 빼앗는 사례가 많다더니. 아니, 근데 이건 사기도 아니고 가족이. 승아는 알고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승아가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민혁의 말을 따르는 것 같아.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혼자 고민하지 마. 내가 도울게. 일단 그 영무원을 다시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왜 그런 쪽지를 전했는지. 그리고 나한테 계속 상황 알려줘. 내가 우리 동네 법무사 아들 있잖아. 그 애한테 물어볼게. 정희는 지영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천만에. 그나저나 정말 충격이다. 민혁이가 항상 좋은 사위라고 자랑했잖아. 세상에. 전화를 끊고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위의 배신감도 크지만 그보다 딸 승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민혁의 본 모습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승아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음료수 사왔어요. 민혁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강한 의지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상황을 더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때까지는 말이죠. 고마워, 민혁아. 음료수를 받아드는 정희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민혁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승아도 다가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기 군함 볼래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날이래요. 정희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아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어떤 비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딸이 남편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벚꽃잎이 세 사람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정희는 문득 10년 전 같은 장소에서 남편 현수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현수가 지금 여기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강현수는 언제나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사라진 그날 이후 정희의 세계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군함을 구경하는 내내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의문의 영무원은 누구이고 왜 자신에게 경고를 한 것일까요? 그리고 사위 민혁의 계획은 언제부터 준비된 것일까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그 영무원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 여성만이 지금 이 상황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딸 승아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또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벚꽃 여행은 계속되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제 벚꽃보다 남편의 그림자가 더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라진 남편의 빈자리가 이토록 크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어. 강현수가 없더라도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새벽녘 정희는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기차역으로 향했죠. 전날 밤 지영과의 통화 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영무원을 찾아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진해역은 이른 시간임에도 벚꽃 구경객들로 분주했습니다. 정희는 초조한 마음으로 역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매표소 근처에서 어제 본 그 영무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죠? 영무원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준 쪽지, 무슨 의미인가요? 당신은 누구시죠? 영무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정희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 좋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역 뒤편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충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유진은 커피를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강현수 씨를 알고 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남편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남편은 10년 전에 사망했어요.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요. 강현수 씨는 살아계십니다. 다만 기억을 잃은 채로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10년 동안. 그럴 수가. 유진은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정희의 남편 강현수였습니다. 다만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지만 틀림없이 그였습니다. 이건 현재 김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다. 진해에서 멀지 않은 마산의 작은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계세요. 정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년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있다니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10년 전 강현수 씨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었죠.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설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민혁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진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강현수는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몇 사업 파트너들의 불법 행위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중 한 명이 바로 최민혁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민혁 씨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한승아 씨와의 만남도 결혼도 모두 복수와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죠. 정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사람에게 속았다니요. 그리고 남편의 실종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니. 그럼 현수는? 아니, 김도윤 씨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나요? 네, 사고 후 심한 기억상실증을 앓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죠. 새로운 신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을 알고 있는 거죠? 유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현수 씨를 10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최민혁의 계획을 알게 되었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정희 씨를 찾아온 겁니다. 정희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10년간 가슴속에 품어왔던 희미한 희망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나봐야겠어요. 현수를, 아니, 김도윤 씨를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최민혁 씨는 이미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승아 씨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승아는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오늘 오후에 저를 만나세요. 김도윤 씨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진은 작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정희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승아와 민혁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자신은 여전히 현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이제 민혁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웠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계획이에요, 어머니? 민혁이 다정한 척 물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옛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너희는 둘이서 구경하면 좋겠구나. 민혁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지만 곧 미소로 감추었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친구신가요?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야. 여기 산다고 해서 연락했지.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정희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소에 정직했던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혼자 다니실 수 있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승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너희는 즐겁게 다녀오렴. 정희는 가방을 챙겨 숙소를 나섰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유진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현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정희는 마산의 작은 장례식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안 장례식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진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정희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빴습니다. 그가 나를 알아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끔 이전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유진의 안내로 정희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 씨,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손님이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에 정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변했지만 틀림없이 강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분명 현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상담을 원하신다고. 유진이 말을 꺼내자 남자는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간 그리워했던 남편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정희를 보며 김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 기억 속 어딘가에서 끄집어내려 하지만 잡히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혹시 현수가 자신을 희미하게나마 기억하는 것일까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만났었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미소였습니다.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이 드네요. 자, 앉으시죠.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이제 정희와 김도윤, 아니 강현수만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이 보였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김도윤은 따뜻한 차를 정희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변했지만 말투와 손짓은 정희가 기억하는 강현수 그대로였죠. 정희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를 받았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이정희입니다. 김도윤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 왠지 익숙한 이름이네요. 제가 열애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거든요. 그 이전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희는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강현수였지만 동시에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죠. 저는 과거에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김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제가 장례 지도사로 일하면서 많은 이별의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떠나보내는 일은 언제나 어렵죠. 그때 문이 열리고 유진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 급한 손님이 오셨어요.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김도윤이 나가자 유진은 재빨리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최민혁이 여기 오고 있어요. 아마도 정희 씨를 미행한 것 같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세요. 유진은 작은 USB를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10년 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최민혁의 아버지가 강현수 씨를 해치려 했던 계획, 그리고 최민혁이 한승아 씨와 결혼한 진짜 이유까지요. 두 사람은 서둘러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정희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알고 있는 건가요? 저는 강현수 씨의 예전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최민혁의 아버지가 계획한 음모를 우연히 알게 되었죠. 하지만 증거를 찾기 전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계속 진실을 찾아왔어요. 그때 먼 곳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와 시내 한복판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파일들은 모두 최민혁의 아버지, 최태준이 남긴 기록들입니다. 유진이 한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최태준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계획은 완벽했어. 강현수만 없애면 내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었지. 하지만 그놈이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어. 어디 숨겼는지 알아내야 해. 영상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유진이 다른 파일을 열자 민혁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강현수의 가족을 무너뜨릴 겁니다. 한승아와 결혼해서 그 재산을 차지하고 이정희를 고립시킬 거예요. 아버지가 못 이룬 복수를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니었습니다. 민혁은 처음부터 복수를 목적으로 승아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최태준 씨는 강현수 씨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불법 행위가 문제였지만 모든 책임을 강현수 씨에게 돌렸죠. 그리고 아들인 최민혁에게 그 증오심을 물려줬습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승아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힘들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승아 씨도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요. 왜 당신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돕는 거죠?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최태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현수 씨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숙소로 돌아가세요. 민혁을 의심스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김도윤 씨의 안전을 확보할게요. 내일 한승아 씨에게 진실을 알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승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민혁 오빠가 엄마 찾으러 나갔어요. 정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지만 정희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습니다. 정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왔어. 벚꽃 구경도 좀 하고. 민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살폈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승아에게 다가가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내일은 함께 안민도에 가기로 했잖아. 일찍 자는 게 좋겠어. 승아는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정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은 아직 자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의 음모는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어두운 원한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편 강현수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딸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남편은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내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 기억을 잃은 채 살아있어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벚꽃 여행은 이제 진실과 마주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희는 두렵지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밤새 뒤척이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발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김도윤 씨가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제 만남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다고. 정말요? 그럼 현수가 조금씩 기억해내고 있는 걸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오늘 다시 만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마산 해양공원에서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혁의 감시를 피해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먼저 딸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방을 나온 정희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승아가 혼자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아야, 이렇게 일찍 일어났네. 엄마, 저도 잠이 안 와서요. 벚꽃이 너무 예뻐서 그런가 봐요. 정희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승아야, 엄마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내 아버지, 살아계셔. 승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어. 아버지는 사고 후 기억을 잃고 다른 신분으로 살아오셨어. 정희는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지난 이틀간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승아는 말없이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민혁 오빠가 그럴 리가.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 리 없잖아. 이것이 증거야. 정희는 유진에게 받은 USB를 승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 민혁의 계획,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해치려 했던 음모까지. 그럼 아버지를 만나봤어요? 어제 만났어.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 김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장례 지도사로 살고 계셔. 오늘 다시 아버지를 만나러 갈 거야. 혹시 너도 함께 가볼래? 승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 해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정희와 승아는 급히 대화를 멈추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났네요. 무슨 이야기 중이었어요? 그냥 오늘 일정 이야기하고 있었어. 오늘 안민도에 가기로 했잖아요. 벚꽃길이 정말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승아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나 오늘 엄마랑 따로 일정이 생겼어요.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정이? 오래된 친구가 진해에 산다고 해서 엄마랑 함께 만나기로 했어요. 오빠는 먼저 안민도에 다녀오면 어떨까요? 민혁은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가지 않았죠. 그래요? 아쉽네요. 그럼 나는 혼자 구경하고 있을게요. 언제쯤 돌아오실 거예요? 점심 먹고 올 거야.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마산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며 정희는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과 함께 갑니다. 해양공원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아 씨. 저는 서유진입니다. 김도윤 씨는 저 벤치에 앉아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아직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멀리서 김도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승아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아버지. 승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함께 가자. 김도희는 두 사람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 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승아입니다. 김도희는 승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승아 씨, 안녕하세요. 승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 씨.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이곳의 벚꽃이 참 아름답네요. 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이곳에 옵니다. 왠지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정희와 승아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현수와 정희는 매년 벚꽃 시즌이 되면 함께 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벚꽃 여행을 좋아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매년 다녔거든요. 특히 이 진해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어요. 김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 후에 기억을 많이 잃어서 가끔 익숙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싶으신가요? 김도희는 사진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곳, 이 벚꽃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김도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조각들만 떠오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웃음소리, 그리고 그는 갑자기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웃음소리, 그리고 작은 소녀의 손을 잡고 걷는 느낌. 승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도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진과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 사진 속의 사람인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은 강현수입니다. 제 남편이고 승아의 아버지예요. 김도희는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드리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천천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도희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 뵀을 때 그렇게 낯익었던 거군요. 김도희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느낌이 있습니다.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요. 아버지.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승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노력할게요. 기억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당신들의 가족이 되기 위해. 그 최민혁이라는 사람, 아직도 당신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면 제가 보호해야겠군요. 비록 기억은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은 진짜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모여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오후, 정희와 승아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인 강현수를 만난 기쁨과 충격, 그리고 민혁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민혁에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두 사람이 숙소 문을 열자 거실에서 전화 통화 중인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내일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가 요양원 계약서에 서명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경매는 한 달 후에 시작될 겁니다. 그 땅이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으니 충분히 높은 가격에 팔릴 거예요. 승아는 모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승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정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이제 데뷔할 수 있어. 민혁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정희와 승아는 마치 지금 막 들어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승아야. 언제 돌아왔어? 방금 왔어. 친구 만나고 오는 길이야. 방으로 들어간 정희는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혁이 내일 요양원 계약서에 서명하게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유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김도윤 씨도 함께 올 거예요. 그때 친구 지영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희야, 큰일 났어. 내 사위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졌어. 내가 몇 명에게만 살짝 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떤 소문이 퍼진 거야? 내 사위가 내 재산을 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거랑 남편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까지. 미안해, 정희야. 내가 너무 걱정돼서 법무사 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애가 또 여자친구에게 말하고. 지영아, 제발 더 이상 소문 내지 마. 위험할 수 있어. 알았어. 그런데 이미 늦은 것 같아. 아, 그리고 나 내일 진해 갈 거야. 내가 걱정돼서 어디 머물고 있는지 알려줘. 해변 호텔 310호야. 조심해서 와. 저녁 식사를 위해 준비하던 중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누구한테 이상한 이야기 하셨나요? 무슨 말이니? 어떤 이야기? 방금 동네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니? 나는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민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가족이니까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승아, 제가 얼마나 두 분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잖아요? 저녁 식사를 위해 나가기 전 정희는 유진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민혁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의 저녁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혁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해서 정희와 승아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누군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정희야, 여기 있었구나. 왜 전화를 안 받아? 지영은 정희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혁에게 향했을 때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구나. 이 사람과 함께 있었으니. 누구시죠? 나는 정희의 30년 지기 친구야. 너 같은 사람이 정희를 속이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왔어. 지영의 직설적인 발언에 식당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지영아, 진정해. 여기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 왜 안 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강현수 씨가 살아있다는 것도.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 식당 입구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유진이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현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윤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최민혁 씨죠?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을 텐데요. 민혁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게 다 어머니와 승아가 계획한 거였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극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분이 강현수 씨와 닮았다고 해서 진짜라고 믿으라는 건가요? 민혁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 문제로 불편을 드렸네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제처와 장모님께서 상실감이 커서 가끔 이런 일이. 그때 유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민혁 씨, 이 녹음을 들어보시겠어요? 유진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혁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강현수의 가족을 무너뜨릴 겁니다. 한승아와 결혼해서 그 재산을 차지하고 이정희를 고립시킬 거예요. 승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혁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다가 이내 냉정해졌습니다. 알았어? 그래, 내가 너희 가족을 망치려고 했어. 아버지가 망한 것은 모두 강현수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 복수를 내가 대신하기로 한 거야. 지영은 민혁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봐, 내 말이 맞았잖아.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 순간 승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희가 급히 딸을 부축했습니다. 승아야, 괜찮아? 김도윤이 빠르게 다가와 승아를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누군가 소리쳤고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란 속에서 민혁은 식당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유진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정희는 쓰러진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도윤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지킬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옛 강현수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도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강현수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식당 창문을 스쳤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피어났습니다. 오랜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정희는 딸 승아가 있는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승아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졌지만 곧 의식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시죠? 김도윤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그에게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김도윤이었지만 움직임과 말투에서 점점 강현수의 모습이 비쳐 보였습니다. 네. 승아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10년 동안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제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면 더 일찍 이 모든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정희는 김도윤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아무 잘못 없어요. 모든 것은 최민혁과 그의 아버지가 계획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야, 승아는 어때? 지영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김도윤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강현수 씨네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똑같아요. 정희는 친구의 변함없는 솔직함에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영아, 목소리 좀 낮춰. 여기 병원이야. 미안해. 근데 걱정돼서 그랬어. 민혁이는 어떻게 됐어? 경찰에 신고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유진 씨가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러 갔어. 민혁은 어제 식당에서 도망쳤어. 지영은 붕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나쁜 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승아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김도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 씨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민혁을 빨리 잡아야 해요. 그가 복도를 걸어가자 지영이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멋있네. 얼굴도 몸매도. 기억이 없어도 눈빛은 여전히 강현수 씨 같아.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승아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어머니를 보자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승아야, 괜찮아? 많이 놀랐지? 승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기지 않아요.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못은 내게 없어. 민혁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아버지는요? 아까 병원에 오셨던 분이. 응, 김도윤 씨야. 아직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그리고 너와 나를 지키려고 하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최민혁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이미 도주한 것 같아요. 정희와 승아는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민혁은 아직도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최민혁의 여동생입니다.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와 승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본명은 최유진입니다. 저는 오빠의 계획을 알게 된 후 그것을 막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당신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승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민혁 오빠의 여동생이. 왜 그렇게까지? 유진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강현수 씨를 해치려 했던 것도, 오빠가 복수를 위해 한승아 씨에게 접근한 것도 모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 싶었어요. 그때 김도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진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진 씨. 네, 김도윤 씨.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기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각조각이지만. 그리고 유진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익숙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열애 전 아버지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강현수 씨를 만났고 아버지의 불법적인 계획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김도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기억의 조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익숙했던 거군요. 당신은 그때 그 인턴.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강현수 씨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알렸지만 너무 늦었어요. 사고가 일어난 후 저는 계속 강현수 씨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김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의심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니 믿기 힘든 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유진은 슬픈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가문의 사람을 어떻게 믿으셨겠어요? 게다가 저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오빠를 막기 위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김도윤은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깊고 더 강인해 보였습니다. 유진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갑자기 병실 문이 3개 열렸습니다. 민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유진, 넌 배신자야. 모두가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민혁은 유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위협적인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재빠르게 민혁과 유진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최민혁 씨, 이제 그만두세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민혁은 비웃었습니다. 끝났다고?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내가 10년간 계획한 일이 이렇게 무너질 리 없어. 민혁이 갑자기 김도윤을 밀치고 정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희는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김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날카로워졌고 본능적으로 정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희를 건드리지 마. 김도윤의 목소리는 더 이상 김도윤이 아니었습니다. 강현수였습니다. 그의 움직임, 그의 말투, 그의 눈빛 모두 강현수 그대로였습니다. 순간의 위기가 기억의 벽을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민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기억을 되찾았군요. 강현수 씨. 이제 제대로 복수할 수 있겠네요. 민혁이 다시 달려들었을 때 갑자기 유진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민혁의 손이 유진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최민혁 씨, 당신을 사기 및 상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혁은 경찰에게 붙잡혀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뒤돌아보며 승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승아야,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너를 사랑하게 됐어. 정말이야.
승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이제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혁이 끌려나간 후 병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김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기억이 돌아왔나요? 김도윤, 아니, 이제는 강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야, 승아야,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구나.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현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10년간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승아도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아버지에게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이별과 고통을 뛰어넘어 마침내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정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유진 씨, 가지 마세요. 당신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현수가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유진 씨.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강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꽃잎들은 마치 축복의 눈물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상처는 치유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족의 재회와 용서의 순간, 그것은 마치 인생의 반전과도 같았습니다. 벚꽃처럼 아름답고 덧없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희의 집 마당에는 풍성하게 핀 벚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테이블에는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고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여보, 테이블 좀 옮겨줄래요? 햇빛이 너무 강해요. 정희가 현관에서 강현수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강현수로 돌아왔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은 과거가 되었지만 장례 지도사로서의 경험은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좋겠어요? 강현수는 테이블을 벚꽃나무 아래로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정희야,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파티라니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 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에너지 넘치고 활기찼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승아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민혁과의 이혼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상담사로 일하며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랜만이에요. 승아는 부모님을 향해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승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대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승아가 반갑게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 언니. 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나이 든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제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괜찮을까요? 정희와 강현수는 따뜻한 미소로 유진의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과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강현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모두 용서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정오가 되자 작은 정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 정희와 강현수의 재회와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강현수는 정원 중앙에 마련된 작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저는 기억을 잃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희와 승아는 저 없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족을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정희에게 약속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당신을 사랑하고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정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약속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기억을 잃더라도 이름이 바뀌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의 꽃빛처럼 두 사람 주위로 벚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현수와 정희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축하 파티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문득 한쪽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승아와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자매처럼 가까워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영이 정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요. 사라졌던 남편이 돌아오고 원수의 딸이 가족이 되고 마치 드라마 같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인생은 때로 드라마보다 더 놀라운 것 같아.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정원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강현수는 승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랑 춤 한번 출래? 승아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벚꽃 아래에서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어서. 나도 그래, 승아야. 너무 늦게 돌아와서 미안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그녀 곁에 다가왔습니다. 정희 어머니. 유진아, 이제 그냥 정희라고 불러도 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유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밤이 깊어가면서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승아가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며 모였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한 카메라 앞에서 5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가 찍히는 순간 바람이 불어벚꽃이 다시 한번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가자 정희와 강현수는 마당의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정희가 강현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강현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날이니까요. 여보, 기억나요? 1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네, 기억나요. 당신이 벚꽃 아래 서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10년 전에 당신을 잃었을 때도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고 벚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희는 남편의 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인생은 벚꽃처럼 아름답고 덧없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느끼게 해주니까요. 강현수는 정희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남은 모든 벚꽃의 계절을 함께 할 거예요. 약속해요.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축복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을 넘어 이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벚꽃 아래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